안녕하십니까. 유튜브계 뚜담배 가오파더입니다. 여러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먼저 말하면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안의 화제가 될 어마어마한 녀석, 그렇습니다. 소렌토 하이브리드. 특히 하이브리드 요 녀석이 이제 조만간 3월달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. 왜냐면 여태까지 중형 SUV 국내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무후무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출시되는 이 차량을 많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아주 예의주시,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분명히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. 네, 말이 막 떨리죠? 저도 그렇게 아마 직접 가서 한번 뜯어보고 싶습니다. 물 뜯어봐. 아무튼 자,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과연 무엇일까요? 하이브리드. 맞아요. 예전에 지금 이제 디젤은 가라, 가솔린의 시대가 왔는데 가솔린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 뭘까요? 여러분들 다 알죠? 연비. 그렇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바로 이 연비 때문에 출시하기도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겠죠. 연비. 그리고 두 번째, 하이브리드는 또 가격이 좀 나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과연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. 도대체 얼마인가? 가격. 이렇게 딱 두 가지, 연비와 가격을 중심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단서들을 모아서 우리 소렌토 연비가 얼마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. 하이브리드. 연비 안 좋으면 이거 왜 사요? 너무 비싸면 또 마음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?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? 그럼 가시죠. 네,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렌토 4세대.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오는 소렌토 4세대,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중형급 SUV라는 타이틀이 있고요. 또 현대 기아에서 3세대 플랫폼, 소나타 DM8부터 적용된 요 3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첫 번째 SUV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집니다. 그만큼 좀 더 미래형, 좀 더 발전된 기술이 집약돼서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죠.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일단 기아가 이 소렌토를 출시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을 것 6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연비. 두 번째, 연비. 세 번째, 연비. 네 번째, 에바가루. 네. 다섯 번째, 가격. 여섯 번째는 출력?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와야 하이브리드로서 명함을 내밀 수가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소렌토 하면은 또 연관 검색어로 항상 따라 나오는 정말 기아로선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, 슬픔, 에바가루. 확실히 이 문제는 뿌리 뽑고, 아마도 기아 자동차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에바가루는 한두 번 확인해 본 게 아닐 거예요. 사장님부터 부장님, 과장님, 이사님 할 것 없이 야 에바가루 나와, 절대 이거 나오면 안 된다. 타이어가 빠지고 전조등이 막 꺼지고 핸들이 막 안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에바가루만큼은 절대 안 된다. 알겠지? 이런 상황까지 있지 않았을까.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가격입니다. 아무리 연비가 좋고 에바가루 안 나와도 하이브리드 가격 너무 높아서 막 한간에는 팰리세이드를 넘어서 5천까지 찍었다라는, 그렇게 되면은 조금, 저 같은 경우에도 5천이면 조금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.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또 출력입니다. 차체는 좀 커졌는데 이 엔진은 1.6 터보 감마 엔진을 달았습니다. 과연 이 출력에서 부족함이 없겠죠? 이 엔진 출력은 좋기로 유명한 엔진인데 이제 내구성 같은 경우에 조금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엔진이기 때문에 보완을 했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. 기아 자동차도 보완을 했으니까 여기다 내놨겠죠.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이 자동차의 크기를 살짝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동차의 크기는 제가 봤을 땐요, 아마 기존에 나와 있는 소렌토도 작은 크기는 아닌데 더 차체를 늘렸다고 하니까 지금 현대기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중에 하나인 팰리세이드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, 전장이 지금의 소렌토가 4m 80cm, 팰리세이드가 4m 98cm입니다. 아마 조금 더 길어서 팰리세이드보단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와 기존 소렌토의 그 언저리라고만 저희는 그냥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공차 중량입니다. 우리가 연비를 대충 어느 정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이 공차 중량을 그래도 추측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. 일단 소렌토 중에서 가장 가벼운 소렌토가 1800kg 정도 되고요. 팰리세이드 중에서 가장 가벼운 팰리세이드가 1870kg 정도가 됩니다. 둘의 차이는 70kg 정도. 어른 한
10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. 이 언저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정확하게 절반 뚝 나누어서 35kg을 더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소렌토 저희의 추정 공차 중량은 1800kg 플러스 35kg 해서 1835kg이 저희가 예상하는 보통의 소렌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건 그냥 가솔린 기준 소렌토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시스템을 구성했을 경우에 이 배터리랑 모터 등 여러가지 다른 부품들이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무게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살짝 조사해 보니까 적게는 80kg에서 많게는 한 110kg까지 가솔린 대비 무게가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. 그랬을 경우에 80과 110의 한 중간,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835kg 플러스 95kg 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소렌토 4세대 하이브리드의 공차 중량 무게는요 1930kg으로 깔끔하게 저희가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.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경쟁을 하게 될 SUV 하이브리드, 일본의 렉서스에서 나온 NX와 RS가 있습니다. NX가 요 중형급 SUV이고요. 소렌토와 같은 중형, 그리고 RX가 대형, 소렌토보다는 좀 큰 SUV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네요. 그럼 한번 살짝 보겠는데 NX 무게가 1900kg이고요. RX는 2175kg, 꽤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RX는 대형, NX는 중형이니까요. 실제로 차 크기를 따졌을 때 이 소렌토가 NX와 RS 그 사이에 놓여 있게 됩니다. 왜냐면 NX가 그렇게 많이 큰 편이 아니에요. 기존 소렌토보다도 전장, 전폭, 전거, 축간거리, 윤거 모든 면에서 다 조금씩 16cm, 적게는 4.5cm까지 좀 작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추정한 무게가 대충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. 얘가 한 1900kg 되니까 소렌토는 아마 1930kg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럼 소렌토 연비를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. 기아 자동차 관계자들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만들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연비를 세팅을 했을까? 그 기준을 한번 살짝 제가 찾아봤는데요. 국내 기준 하이브리드 SUV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누구냐? QM6. 이 녀석은 가솔린인데 연비가 좀 좋기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. 지금 표를 보면 복합이 12km, 도심이 11.1km, 또 고속 연비가 13.5km, 1리터당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리죠. 아마도 기아 자동차 관계자가 그래도 명색이 하이브리드인데 QM6보다 연비가 안 좋으면 야, 이건 조금 하이브리드라고 이 명함을 내밀지가 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엔 이 기준은 이 QM6보다는 좋아야 된다. 아무리 못해도 QM6다. 정말 마지막 리미트, 이 한계선을 넘지 못할 거면 아예 만들지 말아라. 전 이렇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해 본다면 같은 중형급 하이브리드 SUV 이 NX300H 모델의 연비도 아마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NX 모델 복합 연비 12km, 도심 연비 12.4, 고속 연비 11.5km가 또 다른 기준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녀석보다는 잘 나와야 된다. 왜냐면 이 NX는 무게는 좀 가볍긴 하지만 이건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그래도 연비가 좀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아마 기준이 되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기아 자동차 기존에 있는 K7 하이브리드와 더 뉴 니로 이 하이브리드 연비를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. K7 하이브리드도 복합이 16.2, 도심이 16.1, 고속이 16.2, 더 뉴 니로는 복합 19.5, 20.1, 18.7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연비를 자랑하는데요. 아마 여기까지는 가기가 힘들지만 요거 이 두 차종과 QM6, NX 이 두 차종 그 사이가 아마 소렌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연비가 될 것이냐? 대충 봤을 때 도심 리터당 13km, 고속 리터당 12km, 그리고 복합 연비는 아마 12.5km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. 요 정도 나와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야, 소렌토 하이브리드 요거 좀 돈을 더 주고 살만하구만 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또 다른 기준이라기보다는 참고사항, 렉서스에서 나온 대형 하이브리드 SUV RX 모델을 보면요, 사륜 구동 그리고 무게가 자그마치 2175kg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심 연비가 무려 13.4, 고속 12.1, 복합 12.8km를 자랑하고 있거든요. 이걸 봤을 땐 야, 대형인데도 불구하고 중형 NX보다도 연비가 월등히 뛰어나네요. 그래서 저의 바람은 한 RX 모델 정도
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. 할 수 있을까? 일단 저는 최소 13, 12.5, 12 요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기아, 현대 자동차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면 그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면 제가 봤을 땐 이 RX 요 연비를 좀 더 능가하는 그런 연비를 뽑아낸다면 저는 정말 따봉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진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. 디자인, 뭐 그런 거, 실내 디자인, 뭐 편의상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연비 하나만으로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역대급 SUV 차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가격만 조금 잘 타협을 한다면 팰리세이드 이후 어마어마한 사태, 사전 계약 및 빗발치는 이 계약 속에서 기아 자동차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소렌토의 덩치, 무게와 연비를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전 아마 더욱더 기운이 나서 더 많은 재미,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